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의 주된 대상은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1주택자나 무주택자분들은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83 세제 개편안은 조금 다릅니다. 핵심 대상이 1주택자, 그 중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입니다. 이제 1주택자와 무주택자분들도 세금 공부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1주택자의 종부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양도세 관련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양도세 계산에 사용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앞으로는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고 받을 수 없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줄일 수 있는 공제액에 최대 한도를 두어 고가주택의 세금 감면 폭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양도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 가운데 가장 큰 세금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정 내용뿐 아니라 양도세 계산 방식도 확실히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집을 파는 시점에 1주택자이면서 2년 이상 보유했는데 집을 판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내야 할 양도세가 없어요. 수익이 5억이 났든 10억이 났든 관계없이 내야 할 양도세가 없어요. 그래서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장특공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낼 양도세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집을 파는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억 원의 집을 사서 15억 원에 매도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도 가격이 12억 원이 넘는 상황이네요. 이러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이 경우엔 총 양도 차익이 5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5억 원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해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매도 가격 12억 원까지는 양도 차익이 얼마든 세금을 안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발라내야 하는데 내가 판 가격 15억 중에 12억까지,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80%만큼은 원래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총 양도 차익 5억 원 중에 80%인 4억을 비과세 차익이라고 해서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차익 5억 원 중 4억을 뺀 나머지 1억 원만 세금심사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총 5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데 매도 가격 12억까지는 어차피 비과세 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즉 5억 중 80%인 4억 원은 없는 셈 쳐주고 나머지 1억 원을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1억 원에 대해서 드디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그런데 죄송하게도 장특공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최대 30%까지 해주는 장특공이 있고 이번에 개정안이 나온 최대 80% 장특공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80% 장특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건데요. 최대 80%까지 해주는 장특공은 주택에만 해당되는데요. 80%를 계산하는 방법은 화면과 같아요. 1년에 4%씩 총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40%를 공제해 주고요. 거기에 더해서 거주까지 했다면 1년에 4%씩 10년간 최대 40%를 공제해 줘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총 80%가 되는 거예요. 앞서 계산한 1억 원, 그러니까 비과세 부분을 빼고 세금 심사대에 오른 양도 차익 1억 원에서 장특공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80% 공제를 받게 되면 1억 원의 80%인 8천만 원이 공제되고 2천만 원이 최종 심사대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바뀝니다. 앞으로는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는 없어지고 거주기간만 인정됩니다. 즉, 오래 보유했다고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대상 자체가 매도 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이런 주택은 양도 차익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려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변화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주택은 이 한도에 걸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보유한 강남 등의 고가주택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쉽습니다. 첫 번째는 12억 원 비과세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 비과세 차익, 두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인해 추가로 비과세되는 차익,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는 과세 차익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강남의 아파트를 4억 원에 사서 지금 48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시세 차익은 44억 원이 발생합니다. 먼저 기본 비과세 차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도 가격 48억 원 가운데 12억 원은 원래 비과세이므로 44억 원의 시세 차익 가운데 12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과세가 됩니다. 즉 44억의 25%인 11억 원은 기본 비과세 차익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3억 원이 과세 대상 차익입니다. 여기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10년 이상 거주하여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33억 원의 80%인 26.4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 차익은 6.6억 원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 10억 원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26.4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억 원만 공제받게 됩니다. 그 결과 최종 과세 차익은 6.6억 원이 아니라 2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양도세가 약 8억 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래전에 고가주택을 매입해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비거주 1주택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들은 서울 등 주요 지역에 임차를 제공하고 자신은 지방 등 외곽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압박에 보유주택을 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증세를 피하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정책 의도대로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이 나와 집값이 안정화되고 그로 인해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들의 전입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고 불안한 임대차 시장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